이 석회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흡수가 돼서 배출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지방 알갱이가 뭉쳐 있는데 생착이 안 되면 이게 흡수가 되다 못해 딱딱해져서 돌처럼 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석회화라고 표현을 하고, 석회화가 일어나면 딱딱한 알갱이가 만져질 수도 있고, 이마같이 피부가 얇은 부위에 석회화가 생기면 울퉁불퉁한 이 느낌이 겉에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기면 제거도 조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DM성형외과 이종 원장입니다. 보통 성형수술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칼로 어딘가 절개한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때문에 성형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머뭇거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성형수술 중에서도 이런 칼로 절개하는 수술이 아닌 수술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지방이식 수술입니다. 지방이식 수술은 몸이든 얼굴이든 원하는 부위에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얼굴 지방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얼굴 지방 이식 수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지방을 다른 사람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본인 몸의 다른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이식을 하는 수술을 통칭을 합니다. 일단 채취하는 부위는 제일 흔한 부위가 복부랑 허벅지 쪽이 될 거고요. 이 부위에서 뽑는 이유는 이 부위의 지방이 가장 밀도가 높고 지방만 뽑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위들을 선택을 할 거고요. 뽑는 부위에는 점절개라 그러죠.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원심분리기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원심분리를 하고 나면 층들이 나뉘게 됩니다. 한 층에는 혈액만 쌓일 거고요, 한 층에는 이런 액체로 된 기름만 쌓일 거고, 맨 마지막 층에는 지방 알갱이만 쌓일 텐데, 나머지 불순물들은 다 버려버리고 지방 알갱이만 따로 모아서 이걸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얼굴 부위에 원하는 부위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 어느 부위든 이식이 가능할 거고요. 또 이런 주사바늘 구멍만 통해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는다든지 주사를 주입했던 자국이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걱정을 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굴 지방이 필요하신 분들을 분류하자면, 첫 번째로는 얼굴이 굉장히 마른 체형이라 얼굴 살이 없으신 분들, 두 번째는 얼굴에 굴곡이 많은 분들, 이럴 경우에는 조금 강한 인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방이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다른 구성 요소들은 예쁜데 이런 비율이 잘 맞지 않는 분들,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분들은 이런 구성 요소가 예뻐도 이런 예쁜 모양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지방이식을 통해서 얼굴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라고 하면 얼굴에 볼륨이 너무 없거나 입체감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지방이식을 통해서 입체감을 살리고 동안 이미지를 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굴 지방이식의 장점은 본인 지방을 채취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이런 염증이라든지 부작용이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수술에 속하지만 큰 절개가 당연히 필요 없고 흉터나 나중에 수술 티가 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절개가 없기 때문에 회복 과정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지방을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는 수술이라는 게 장점이 될 거고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눈이나 코 성형을 했을 때 이미지가 싹 바뀌는 거를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라면, 원하는 부위가 있다면 어디든지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이 지방 이식은 지방 알갱이들을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신경의 다침이라든지 근육의 망가짐, 이런 기능적인 부작용을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식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 지방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혈관이 자라 들어와서 이 지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진행이 안 되면 그 이식한 지방은 흡수가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식한 지방 대비 흡수가 되고 생착이 되고, 이 비율을 따져야 되는 게 이제 단점이 될 거고요. 이 생착률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부위마다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경험이 많은 원장님이 이런 걸 예측하기 좀 쉬울 거고요. 생착률에 좀 맞지 않거나 조금 달라지는 부위는 2차, 3차의 지방 이식을 통해서 좀 메꾸고 다듬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단점은 지방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복부든 허벅지든 지방을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뽑은 자리에는 아무래도 좀 당긴다든지 불편한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길게는 2, 3주까지는 좀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동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못 견딜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생활이 안 될 정도의 통증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아니면 아주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아주 살짝 느끼는 정도가 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너무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이식을 할 때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석회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석회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흡수가 돼서 배출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지방 알갱이가 뭉쳐 있는데 생착이 안 되면 이게 흡수가 되다 못해 딱딱해져서 돌처럼 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석회화라고 표현을 하고, 석회화가 일어나면 딱딱한 알갱이가 만져질 수도 있고, 이마같이 피부가 얇은 부위에 석회화가 생기면 울퉁불퉁한 이 느낌이 겉에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기면 제거도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이라고 통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런 석회화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낮고, 석회화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과거에 잘 모르고 지방을 이제 뭉쳐서 막 넣은 경우에 발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경험들이 많이 쌓이고 부작용에 대한 토론들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또 석회화가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슴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하거나 엉덩이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할 경우에는 석회화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조심만 한다 그러면 석회화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이식을 생각하실 때 꼭 유념할 점들이, 첫 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무리한 양을 한 곳에 주입하는 것은 금해야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지방을 채취했을 때 추후에 지방 이식을 조금 더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지방을 뽑아서 조금 더 신선한 지방 이식을 하실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나는 다음에도 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냉동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보관된 지방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얼굴을 어디든 가능한 건 사실이지만 생착률이 극도로 떨어지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콧등이라든지 턱끝이라든지 이런 부위는 만져봐도 알겠지만 만지면 피부 밑에 거의 뼈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 이식 알갱이들이 살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코를 높여주세요 하고 콧등에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턱끝을 뾰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턱끝에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생착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생착률이 보다 좀 높은 부위들 위주로 선택을 하셔서 지방 이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이식이 이런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위험 요소가 좀 적고, 또 하시는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팁으로는 한 부위만 집중해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해서 여러 부위를 함께 이식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팁은 체중 변화에 따라서 이식된 지방의 양도 변화가 한다는 것을 알고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빠졌을 때 기준으로 지방 이식을 해버리면 나중에 체중이 증가했을 때 이식한 지방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 그러면 그것도 꼭 고려를 하셔서 지방 이식 양을 정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얼굴 지방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성형으로 이미지가 확 바뀌는 게 부담스럽거나 칼을 대가면서까지 수술하는 게 무서우신 분들이라면 가급적 큰 부담 없이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고 오히려 시술에 가까울 정도로 부담이 없는 수술일지라 하더라도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지방 채취라든지 이식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좀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할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지방 이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원장님을 찾아가셔서 원하는 부위라든지 좀 해야 될 부위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M 성형외과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